그래지거든. 어머 깜짝이야. 자 일단 여러분 난이도가요. 이게 2022년도 6월인데 사실 6월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잖아요. 한 해 모의고사로 따지면. 그런데 얘는 빈칸 4문제가 오답률 1, 2, 3, 4위 요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약간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선생님 다들 보십니다. 나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도 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 나는 진짜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특히나 수험 생활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수학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었고 되게 머리가 좋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수학 문제 풀 때 티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얘는 싹싹싹 풀어내서 답을 도출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난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니구나 라는 걸 엄청 많이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 2번, 3번씩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우수한 강사들이 많잖아. 근데 그 강사들에 비해서 난 머리가 좋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더 들여야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분명히 우리들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친구들만큼 빨리빨리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걔네들이랑 경쟁이 될 텐데 그냥 왜 나는 안 되지? 하고만 멈춰있게 되면 당연히 나는 뒤로 밀려버리겠지. 그치? 왜 내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우리가 푸는 이 유형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아직도 영어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이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집중도 잘 안 돼. 그치? 중간에 풀다 보면 집중력이 멍해지거나 안 읽히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잘 읽히면 집중이 왜 안 되겠어. 맞잖아.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서 딱 집중력이 끊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본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내가 나 지금 멍해지는데 나 이제 집중력 끊길 것 같은데 그때 본인이 본인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수능이든 얘들아 사실 비단 수능뿐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잖아 우리. 그쵸? 근데 어느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상황으로 바뀌던지 간에 심지어는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든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끝.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딱 5분만 더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는 이전보다 발전하면서 갈 거야. 그러니 내가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본인이 집중력이 멍해진다면 하나의 팁을 던질게. 적어. 심지어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문제를 못 풀더라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70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멍해지는 거 없이 숨가쁘게 70분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배켜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 중간에 멍해져? 안 읽혀?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적으면서 읽어. 그렇게 본인이 딱 한 템포가 잡히면 그 다음 문제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 내가 놓칠 것 같아 했을 때 한 번만 잡아줘요. 2번 잡으라는 얘기도 안 할게. 또 놓칠 것 같아 했을 때 한 번 잡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했을 때 아니야 잠깐만 조금만. 딱 요 느낌이 되거든. 나 여기까지 풀고 싶은데 아니야 5문제만 더 풀자. 알겠지? 정말 그 기준이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좋은 효과가 나올 테니까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딱 5분만, 딱 한 문제만 이런 식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답을 맞춰보자. 답 맞춰볼게요. 보자. 자, 20번 문제 갑니다. 20번은 2번이었어요. 22번이 아까 50%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1번이었거든요. 22번. 혹시 틀렸다 손 들어볼까 우리만? 22번 틀렸다. 몇 번 찍었어? 몇 번? 2번 또 3번 2번 은미는 3번 2번 3번 이렇게 헷갈렸구나. 알겠어요? 자 23번이 3점짜리였네요. 얘는 2번이었습니다. 요것도 틀렸다 손 한번 들어볼까 오늘 23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4번에는 1번이었고요. 넘어가자. 30번에 4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5번에 3번이었고요. 오늘 요거 틀렸다 손 들어볼래? 틀렸어 은재? 알겠습니다. 은재랑 은미 알겠습니다. 은재랑 은미 알겠습니다. 자 40번은 1번이었습니다. 틀렸다 손 먼저.
많구나. 40번. 알았어. 자, 41번에 1번이었고요. 42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장문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 손 들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만점자 있습니까? 만점, 지한이 만점이에요? 잘했어요. 중간에 졸았는데 만점이라 깜짝 놀랐어요. 예. 자, 하나 틀렸다. 하나, 굿잡. 굿잡은 아선이 굿잡. 2개 틀렸다. 2개. 알았어. 그 이상은 안 물어볼게. 오케이. 자, 집중해서 한번 가봅시다. 장문부터 볼게요. 장문부터. 아니, 내가 지한이의 정답률에 놀란 게 아니라 졸고 있는데 만점 나와서 놀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태블릿으로 갈게. 장문은 기니까요. 근데 얘는요 조금 특이해요.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이렇게 예쁘게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식은 좀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1문단 하나로 나오던가 2문단 정도 쪼개지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는 풀어내 볼게요. 얘는 내가 로직을 따로 안 잡으려고 해. 이유가 뭐냐면 특징적인 게 없어. 그치? 그러면 특징적인 게 없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단서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풀면서 잡아볼 테니까 느껴봐. 자, 보자. once, 일단 어떤 이벤트가, 즉 어떤 사건이 관찰됐어. 알아차려졌어. 어떤 사건을 내가 보면 onlooker야. 얘들아, on은 어디 위에서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애라는 뜻이라 이거 구경꾼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서서 바라봐요. 자, 걔는요 must decide,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으면 if it is truly an emergency, 이게 정말 비상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6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기 주유소 쪽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올라와. 그럼 그거 쳐다보면서 뭐지? 뭐가 터졌나? 응급 상황인지 보자 이 말인 거죠. emergency, 이 비상 상황은요 are not always, 항상 분명하게 라벨드 되는 것은 아닙니다. as such, 이런 식으로 라벨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하면서 형광펜 스모크라든지 스크림이라든지 맨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쌤 여기 갑자기 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구체적인 소재네. 예시 1번이겠죠. 갑자기 비명 나와요. 구체적인 소재는 예시 2번이겠죠. 갑자기 한 남성 나옵니다. 구체적인 소재니까 예시 3번이겠죠. 됐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가볼게. Another ways, 형광펜. 여러분들 우리 another ways 나오면 이렇게 잡기로 했죠.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another ways는 부분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 때 부분 부정이 나오면 우리 이렇게 적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모두 있지만 플러스 알파도 있어. 이렇게 보기로 하지 않았어? 기억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A라는 기술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럼 모두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모두 있어? 단점도 있어. 이렇게 잡기로 했죠. 그러면 나는 이 왼쪽에다 이제 이렇게 적어볼 거야. 자, 얘는 emergency, 응급 상황? 비상사태? 비상사태라고 할까? 비상사태를 말하는 거, 비상사태. 근데 이 비상사태는 라벨드 하면은 원래 꼬리표, 이름표를 붙이다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라벨드일 거야. 그럼 결국 이게 원인이 분명한 때도 있고요. 반대로 분명하지 뭐 할 때도 있습니다.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보통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겠죠. 이게 부분 부정의 논리야. 정말 많이 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림으로 그냥 바로 가볼게.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러. 이 비명이 메인 시그널, 이걸 나타낼 수도 있다. 정말 어택,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quarrel, 다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 공격이라면 비상사태지만 가족끼리의 불화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것도 보세요. 야, 어떤 남성이 lying in a doorway, 그 문 틈에 누워있어.
야, 그럼 이게 maybe having a coronary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관상동맥증이랍니다. 동맥이 막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그는 그냥 may simply be sleeping off a drunk. 술 취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뒤에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는 뭐하지가 않네요? 분명하지가 않네요. 뭐 해서 봤을 때는 분명하지가 않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쵸? 오케이. 자, 1분단 내용 잡았어. 그리고 다음 문장 봐봐. 자, 여기서 a person trying to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그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look at, 보겠지. those, 그들을 볼 거야. 이때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거란다.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볼 거냐면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볼 거래요. 민영이 오케이?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해야 될 것인데 결국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참고한다는 거군요. 그럼 여러분들 또 보세요. 여기 if 나오거든요. 또 보세요. 여기 if 또 나오거든요. 또 보세요. 여기 these tendency라고 나와요. 그러면 if 예시 1번이겠지? 또 if 예시 2번일 거야. 그럼 이 예시 두 가지에서 하는 건 내가 남들을 보고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야, 만약에 모든 사람이 되게 조용하고 무관심한 상태야. 그러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그도 그럴 거야. 누가 누워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럼 원래 누워있는 애인가 봐.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if 만약에 everyone else is reacting strongly. 매우 강하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 그러면 그도 alert. 경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러한 경향은 이라고 말했으니까 쌤 결국 이러한 경향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자신이 반응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 타인을 바라보는 경향을 말할 것이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 타인을 따라서 내가 반응을 결정하는 건 is not merely 순전히 blind conformity 맹목적인 수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맹목적인 수능은 아닙니다.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유나 근거가 없이 하는 걸 뜻해. 그러면 맹목적 수능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라는 표현 아니겠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끌어냅니다. 많은 귀중한 정보들을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어디서부터 끌어내냐면 other,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서 귀중한 정보를 끌어내고요. 됐지? 그럼 쌤 결국 이거네요. Not merely blind conformity에다가 밑줄 치시고 우리가 타인을 보고 그 반응을 따라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 그리고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뒤를 보니까 a traveler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또 여행자인데 여행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예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예시는요. 타인으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끌어낸다라는 예시가 돼야 돼. 이랬지? 그래서 보니까 야 이런 여행자는 rare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말이야. 어떤 경우는 없냐면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길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고를 거야. 내가 고를 때 choose to stop at one 이곳에서 멈추기를 선택하는 애는 없을 거래. 어디에 멈추는 걸 안 할 거냐면 where no other car appear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차 한 대 없는 곳에서 멈추는 선택을 할 여행자는 있어 없어? 없을 거래. 그럼 이거 레알 맞는 말이야 아닌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옆에다 쓰세요. 자 얘가 이렇게 묶을게.
파킹랏에 차 한 대 없는 곳에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결국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거야. 타인이 차가 없으니 나도 차를 거기 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레얼도 괜찮았던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쌤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타인의 반응을 참고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어낸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앞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되겠죠. 그럼 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타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귀중한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의 반응이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납득되지? 그래서 정답은 C. accurate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벗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맞겠구나 라고 예단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읽을 때는 타인이 하는 걸 내가 따라했는데 좋아졌어, 나빠졌어? 나빠졌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게 확실하면 C가 정답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풀어볼게요. The study, 그 연구를 해봤어. non-challenge, 밑에 뭐야? 무관심하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무관심하고 있어. 환자들이 어디에서? 덴티스트의 웨이팅룸에서. 정말 싫어. 나는 그 치과 대기실에 앉아있어서 들리는 소리, 냄새, 그 긴장감 정말 싫거든요. 그럼 얘도요. 치과 대기실에 앉아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건 poor indication이래요. 밑줄. 그런데 원래 indication은 지표였고 지표라는 단어는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단어장에 적어줬는데 그럼 그 환자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지 poor. 뭐 했어? 못했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그들의 생각을 못 보여줬네. 그러니 정확한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맞구나. 괜찮죠? 더 가볼게요. It is considered. 왜냐면 이렇게 여겨져서 그래. 뭐라고 여겨지냐면 embarrassing. 당황스럽다고 여겨져. to 뭐하면 lose your cool 당신의 냉철함을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잃어버리면 이거는 embarrassing 되게 창피한 거라고 여겨져서 그래. 괜찮지? 다음 거. In a potentially acute situation 잠재적으로 acute 더 정확한 더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존재는 will appear 나타내게 될 거야. more unconcerned 훨씬 더 걱정하지 뭐 하는 걸 나타내? 않는 걸 나타낼 거야. than 뭐보다 그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 말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형광펜으로 than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 요 tha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논지를 연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하나는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이나 단계를 나열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쌤이 뭐로 잡을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한번 잡아볼 거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봐봐 얘들아. 요 앞에서 embarrassing 한 거야. 뭐 한 게? 사람들 앞에서 너의 뭐를 잃으면? 냉정함을 잃으면 이거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게 해.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창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타낼 때 unconcerned 뭐하게 나타내요?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걱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unconcerned라는 단어 그래서 괜찮구나 라고 납득되고요. 다음 문장에서도 역시나 does가 또 나왔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은 말 해야 되니까 그러니 군중들은 멤버들 안에서 무엇을 보일 수밖에 없어? inaction, 행동하지 말라고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야?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또 다른 결과까지 말해주는 거네. thus로. 괜찮네. 그럼 이 정도 읽었으면 뒷부분은 버립시다. 이해되시죠? 자, 내려갑니다. 41번만 고르면 되겠네요. 41번. Do we judge independently? independently 하면 독립적으로야. 독립적으로라는 건 나 혼자. 우리가 정말 나 혼자 판단하는가? 라고 물어봤으면 겠냐? 였잖아요. 네 혼자 판단하겠냐? 이건 거니까 뒤에 군중이 영향을 준다. 답은 1번이었던 것이고. 2번 갑니다. 타인에 의해서 속는다? 아니죠. 3번에 emergency 나와 있고요. 5번에 emergent 나와 있습니다. 3번과 5번은 동어 반복으로 빼버릴게요. 4번 당신의 이웃과 화합을 해라. 뭔 개똥 같은 소리. 속어. 됐어. 이렇게 풀어내면 돼. 괜찮았지? 자, 그러면 40번도 그대로 갑시다. 오늘 40번 문제 아주 좋아요. 오늘 태블릿으로 좀 계속 해볼게. 자, 40번 문제는 로직을 적어줘. 부를게. 인과관계의 나열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쌤이 좀 메모를 할게. 요약문 정리 팁을 좀 줄게.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야. 뭐 해야 되냐면 간결해야 돼, 얘들아. 최대한 불필요한 수식어구나 구체적인 정보나 그냥 반복되는 말이나 이런 거 다 빼는 거야. 간결하면서 흐름이 드러나게 정리하는 게 좋아. 두 가지가 키워드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왼쪽 걸 한번 읽어볼게. 제대로 일단 직역을 했나 한번 봐봐. 자, 정보기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정보기술 사회에서 human beings, 즉 인간은 얘가 주어인 거고 앞에 컴마 뒤에 컴마 동글동글 묶어서 결국 얘는 인간을 꾸며줄 것이고 뒤에 나오는 appear to 이하가 동사가 됐던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읽어보면 이런 거죠. 자, 인간인데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은 A가 덜해진다 이 말이야. 어느 사회에서? 정보기술 사회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appear, 나타나는데 우리가 have gained, 얻어가는 것 같대. 이동성과 힘은 더 커지고 있대. 자, 잠깐만. 신체 움직임은 A가 덜해지고 그런데 이동과 힘은 커지고 있어. And 그리고요. Such a mobility related human condition.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인간의 상황은 raised the issue. 이슈를 제기하더라. 뭐에 대한? 사회적인 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더라. 여기까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걸 쌤은 어떻게 정리했나 납득되나 보세요. 나는 일단 정보기술 사회라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출발. 그리고 정보기술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 움직임은 A 하는 게 less, 줄어들고 있구나.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빌리티, 이동성과 파워, 힘은 오히려 뭐하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B라는 이슈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봤어. 됐지? 자, 간결하라 그랬고 흐름에 따라 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나오는 가장 베스트 모양이 이걸 거야. 그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보면요. 분명히 얘 먼저 나올걸요? 그 다음 얘 나올걸요? 그 다음 이 표현 나온 다음에요. 분명히 마지막에 얘 나올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단하면서 글을 읽어야 요약문에서 빨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위에 지문 올라가서 봐보자. 선생님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처음은 정보기술사회다 이런 말 나올 테니까. 자, mobility in transit이야. 우리가 이동을 해가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건 offer, 제공하는데 아주 넓은 분야를 제공한다. 이 넓은 분야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학문들이 검토해야 되는 아주 넓은 분야를 제공한다. In all faculty, 모든 전문가들이 있는 다양한 분야가 탐구해줘야 된다. In addition to, 뭐에 더해서 humanity, 인문학에 더해서 말이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중요한 거는 mobility in transit이라고 하는 게 탐구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in spite of가 들어가. 봐봐. in spite of 들어갔잖아.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메모할 거 아니야? 쌤, in spite of는요. A, B예요. 그러면 A, B니까 뭐가 중요한 말이죠? 우리한테는? B가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그 B가 어디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여기 컴마 뒷부분이 B가 되는 거거든. 이 뒤가. 그래서 나는 뒤에 더 집중을 해봤어. 야, 그런데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자, 우리 신체 나왔어. 우리 신체는 becomes more and more passive. 점점 더 수동적인 움직임이 없는 컨테이너가 되고 있고, 컨테이너는 그냥 그 컨테이너. comma which. 그리고 이것은 is transported. 운송되는 거야. 우리 몸은 점점 수동적인 컨테이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운송되거나 아니면 loaded up with inner feeling of being mobile. 자, 말 좀 어려운데 잘 들어봐. inner feeling. 나는 내면으로 느껴. being mobile.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이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loaded up.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실려있는 상태로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홍대 입구역까지 갈 거래요. 그럼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이죠. 뭐 아니면 버스가 되겠죠?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 몸을 움직이는 거야? 어디에 타서 가는 거야? 타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내면으로 뭐 한다고 생각해요?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인 거죠. In the 어느 사회에서요?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소위 정보화 사회에서 말이죠. 아, 쌤, 그러면 지금 이 in spite of 뒤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를 골라보면 결국 이건 것 같은데? 그치? 어딘가에 실려서 가고 있긴 하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는 뭐 한다는 거구나? 않는다는 거구나. 이게 A야. 그러면 쌤 A는 이런 게 있었죠. 앞에 less라는 무슨 어구요? 부정어구가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 A 자리에는 우리가 찾은 단서와는 뭐 되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A 자리에 들어갈 말. 이 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그런 뉘앙스가 뭐가 있나 한번 선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necessary, 필요해요. 하고 있어요. 괜찮고요. 2번은 necessary, 필요해요. 하고 있어요. 괜찮네요. desirable하면 뜻이 뭐지 이거?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바람직하다는 건 가치 판단이라 여기 들어가기는 좀 부적합해 보였어. 그리고 limited는 안 되죠. less만 빠지면 되겠으나 less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B는 봐봐. inequality 하면 뭐야? 불평등이래? 그리고 gross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성장을 나타낸다네? 자, 그럼 B 이슈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빠르게 읽어 내려볼게. 쌤,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봐봐. 잠깐만. 봐봐. 자, 인간의 신체 움직임이 A하지 않아. 즉, 필요하지 않게 됐어. 그리고 다음에 나올 말 맞춰봐. 그러면서 뭐와 뭐는 강해졌어. 이동성과 힘은 강해졌어. 이 말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디서 이 말이 빨리 나오고 빨리 끝나는지를 찾아내면 그 다음 여기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그 논조로 한번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 나와. 선생님 칠판만 봐볼래? 따라하지나 보세요. 자, 봐봐.
기술적인 이동이 인간을 통 바꿨다. 어떤 걸로? 터미널의 생명체로 바뀌었고 그 터미널의 생명체는 스펜드 하더라. 자신의 시간을 at last 편안한 상태로 즉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서 needed to participate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는 있더라. 스포츠를 한다는 건 신체를 움직인다는 얘기니 in order to balance 균형을 잡기 위해 스포츠를 직접 해야 될 것이다. 그들의 disproportion of motion and rest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비율이 맞지 않고 있고 그거를 균형 잡게 하려면 스포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계속하는 말은 뭐야? 인간은 뭘 하지 않는다. 신체를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다음 거 have we 야 그러면서 have we 하고 물음표 오이? 쌤 이거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문문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말들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의 이미지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 의문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뒤에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뒤에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빼고 넘어갔어도 괜찮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럼 뒤에 한번 읽어볼래? other 근데 이러한 힘의 bottom 바닥에 있는 other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럼 쌤 우리가 안 읽고 넘어온 이 부분에서 우리의 뭐가 커졌다란 말이 나왔을 거고 힘이 커졌다란 말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B에 대한 단서가 나오겠지. 근데 이 힘의 바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밑줄 victim이야. of mobility structured social exclusion이래.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동으로 구조화되는 사회적 배제의 빅팀 뭐가 돼요? 희생양이 된답니다. 그럼 쌤 얘네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건 얘네들은 이걸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단어만 보더라도 쌤 뭐의 문제로 직결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B였으니까요. 성장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inequality, 불평등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불평등이 되겠지. 누군가는 힘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뭐 할 거니까? 희생될 거니까. 그래서 쌤 정답은 몇 번이요? B가 되겠죠. 그래서 B 자리에는 뭐의 이슈를 가져온다? 불평등의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어 얘들아? 잘했어. 자 우리 하나만 더 볼 건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35번 문제 있죠. 요거 자 이거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이라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얘들아 들어. 자 앞으로 35번 문제 풀 때 아직도 계속 틀린다면 은미랑 은재 아까 틀렸다 그랬잖아요. 이거 꼭 잡자 그랬어. 주제가 뭔지를 적은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적어보라고 했거든 내가. 이거 기억나니?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물의 판단을 얘기했던 거고요. 이 동물의 판단이 적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동물은 판단을 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맨 초반부에 막 글 읽다 보면은 얘가 나보다 셀 것 같아. 그럼 안 싸울 거야. 근데 얘가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싸울 거야. 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얘 정답은 3번이었잖아요. 3번 문장을 슬쩍 읽어보면 봐봐. 일상적인 상황에 있는 동물들은 신체 무게와 유지하고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평상시적인 인터벌의 필요에 따라서 먹고 마셔요.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지금 3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동물의 평상시를 말해. 그리고 이 동물의 평상시는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그냥 평균적인 것에 따라 움직여 이 말이야. 봐봐 이제 여기서 자 똑같이 얘도 무슨 얘기했지? 동물 얘기했지. 얘도 무슨 얘기했지? 동물 얘기했지. 하지만 뒤에 나오는 적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다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 35번이 계속 틀리면 요 모양을 인위적으로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기억해서 맞춰놓자 이 문제는.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그럼 제가 30번까지는 볼게요. 30번
자, 이 글의 로직도 똑같이 잡을 건데요. 로직 졌습니다. 아까 40번이랑 유사해요. 마지막이니까 힘내주세요. 자, 인과관계의 나열입니다. 일로 가.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 자, 인과관계의 나열이고요. 나랑 또 형광펜 치면서 한번 잡아볼게. 얘들아, 힘내자. 힘내자. 이것만. 자, 볼게요. 쌤, 여기 in recent years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이거 최근이지. 현재에 어떤 일이 있나 봐. 현재 어떤 일이 있냐면 urban transport professional들이야. 그러니까 도시교통 전문가인데 얘네들이 글로벌적으로 acquises들 밑에 나와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대절 이하라는 관점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점이 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도시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디맨드 뭐야? 수요야. 그러면 도시에서 자동차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자동차 수요는 needs to be managed, 뭐 되어야 한대? 관리되어야 한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ccommodated 되는 게 아니라. 됐어? 얘들아, accommodate 하면 뜻이 뭐냐? 수용하다야. 그럼 수용한다는 건 말을 바꾸면 받아들여준다야. 그래, 얘들아, 나는 여기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rather than은 앞뒤가 반대되는 거로 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ccommodated면 도시에서 벌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다 받아들여주는 거고, 수용. 그럼 앞에 managed는 직역하면은 관리하다지만 이 관리하다는 건 100%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컷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컷. 안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어. 즉 수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왼쪽에다 이렇게 적어볼까? 아, 도시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 말이야. 이거를 높이겠다는 얘기야? 억제하겠다는 얘기야? 억제하려고 하나 보다. 확인. 그치? 여기를 읽기 시작하면 이제 뒷부분이 좀 잘 풀릴 거예요. 가볼게요. 자, rising income. 야,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그 이거는 lead to 뭐로 이어지냐면 모토라이제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늘어나니까 편하게 다니고 싶잖아. 그래서 뭘 구매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일 것 같고요. even 형광펜 들어갈게. 심지어. 자, 그럼 이 even 나오면 우리 이렇게 보기로 했죠. 순접이면서 플러스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 even 문장 안에서도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받아들여줘야 돼요? 억제시켜야 돼요? 뭐 시켜야 돼요?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단어가 여기 나왔구나. 리미트. 뭐 해야 된다고? 제한해야 된다고. even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managed, 수용하면 안 돼, 억제해줘야 돼 라는 뉘앙스와 같은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 다음에 as a result야. 그 결과야. 그치? 그럼 그 결과라고 한다는 건 수요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의 결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동차를 사라고 막 장려할까? 사지 말라고 장려할까?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쵸? 그래서 뒤에 보시면 as city, 도시가 develop,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거주자들이 becomes more prosperous,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persuade가 오형식이고요. 뒤에 나오는 people이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명사 주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람들한테 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차를 쓰지 마세요 라고 설득하고 있고요. 그것이 점점 더 key factor, key focus 뭐가 되고 있어요?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persuade도 맞네요. 묶어요. 여기까지 묶어요. 수요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은 결과로 결국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럼 자동차를 쓰지 않아야 되니까 다음 문장도 또 읽어봐.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 such as walking, cycling, and public transport까지 닿고 여기가 is가 동사지. 그럼 봐봐. 자동차를 쓰면 안 되니까 자동차 외의 대안이라고 표현해볼까? 맞지? 이게 central element,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됐지? 뒤에 전환 나오니까 조심하자. However, 하지만 이 말이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건 자동차 외의 대안을 중시하자라는 거였고 however 뒤에 보니까 하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아. 뭐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야?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accommodate 하면 뭐지? 받아들여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글은 뭐 하기로 했어요? 억제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뒤에 더 봐. 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어. 그게 뭐냐면 making, 만드는 건데 자동차로 이동하는 걸 더 비싸게 만드는 거야. 자동차 타고 이동할 거면 돈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동차 안 타려고 하겠지? or 아니면 자동차 사용을 restrict, 제한하는 거야. administrative rule 하면 그냥 행정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그럼 우리 마지막 이것 좀 봅시다. however 나와 있죠. 쌤 여기서 나오는 however는 전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은 반대말을 하는 역접도 있지만 강조를 하는 순접도 있다 그랬고요. 제 생각에 얘는 강조를 위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앞에 나왔던 자동차 외의 대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간접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 만들어주는 거 좋지. 근데 그거보다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훨씬 효과적일 거야.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more direct approach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더 해결책이 좋을 거야. 마지막에 5번까지 봐줄게. 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밑줄 컨트리뷰션 하고 있어. A가 어디에? B에. 그 말은 A가 원인이 되어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럼 결국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뭐가 변화하고 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기후 변화는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대로 냅둬야 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런 말 나오군요. This imperative라고 나와 있는데 imperative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되게 추상적인 말이네. 그럼 쌤 여기서 불가피한 것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불가피한 거죠?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하는 거? 억제하는 거. 이게 불가피한 거지. 그리고 자동차를 많이 타면 기후변화까지 생기니까 그런 상황을 자동차의 수요를 억제하는 걸 강화시키겠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 알겠지?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 선택해서 나올 거고 1시입니다. 1시. 모든 겨울학기 과정은 다음 주 수요일에 끝. 목금은 1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안아 온 김에 끄고 나와 네가. 희담이가 알려줄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나요.